번째는 캐로티드 초음파인데요. 이균중 내과의 이호명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고신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마산 삼성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를 하셨고 계명대학교 동상의료 신장내과 전임하시고 현재 이균중 내과 원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동이 초음파입니다. 오늘 저도 초음파 들었는데 다 너무 양도 많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경동맥은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과 더불어 슈퍼피셜한 장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갑상선을 보실 때는 등 뒤에 베개를 받쳐서 보통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경동맥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환자가 바로 누우시고 오른쪽을 보시겠다면 왼쪽 고개를 돌리고 그 대신에 넥 익스텐션을 좀 해서 목을 좀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보면 최대한 목이 길게 이렇게 나오면 좀 잘 보시면 물론 연세가 많고 우리 사실 다 선생님들 보시면 고령의 환자들 특히 할머니들 목 짧고 목 굵은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목이 잘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서 등을 좀 받치고 하면 조금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누우셔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초음파 할 때 아까 말씀하시는데 초음파 보시면 인덱스 마크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보실 때 라테랄 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시작할 때는 보통 이렇게 가운데 딱 드시고 아까 보셨을 때 갑상선 볼 때 경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보셨을 때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게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가 되고 이게 주글라 베인인데 사실 주글라 베인이 한 번씩 보시면 여기 드릉드릉거리는 게 그러니까 벨브가 있는데 그게 한 번씩 보고 선생님들도 아침에도 강의 들어보니까 다이섹션을 해가지고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주글라 베인이니까 애매하다 싶으시면 이런 경우에 칼날을 띄워서 플로 방향이 어떻는지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하고 비교했을 때 색깔이 반대 방향이면 사실은 이게 지금 베인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아터리가 굵게 나오고 베인이 푸르게 나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틸팅하는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거고 풀을 위로 꺾어버리면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고 항상 초음파를 보셨을 때 복부든 심장이든 다 어떤 장기 많으면 내가 보고 싶은 장기를 항상 가운데 올 수 있게 하고 프로와 항상 수직일 때 초음파 빈이 반사가 안 돼서 가장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보면 혈관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시면 여기 보면 이런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강한 반사체가 있으면 그쪽 밑에 사다리꼴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시작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쭉 베이스 쪽으로 쭉 내립니다. 쭉 내리셔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혈관이 여기 만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랑 여기 서브클라벤 아터리입니다. 여기 만나는 부위가 여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한 번씩 보시면 여기서 또 칼날을 띄워서 한 번씩 보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큰 혈관에서 작은 혈관에 항상 분지가 될 때는 이렇게 터블링 플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플락이 잘 쌓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제가 보시면 여기 플락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환자들 오시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보시면 좋고 여기서 이제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이제 우리 디스탈 쪽으로 쭉 가운데 땡그란 모양을 만들면서 디스탈 쪽으로 쭉 끝까지 올리시면 이게 혈관 두 개로 분지된 이 젊은 분은 목이 길으셔가지고 커지면서 이게 불바죠. 그러니까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 불바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뉘죠. 두 개로 나뉘는데 큰 혈관이 ICA가 되고 작은 게 ECA가 됩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젊은 분들은 조금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위치는 상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동맥 하셨을 때 핸즈온을 해보거나 하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니까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는 누가 와도 다 잡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바이피케이션 되는 부분 봤을 때 ICA, ECA는 이렇게 보시면 항상 ICA가 라테랄로 향하고 있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롱기튜디라는 걸 잡아서 그렇게 속도라든지 플락이 있는지 이런 게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볼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이렇게 트래킹하면서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칼날 한 번씩 띄워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굳이 이런 거 하는 그래서 이제 롱기튜디널하게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항상 잡으셨을 때는 혈관이 처음에는 앞단, 뒷단이 이게 좀 패러를하게 이렇게 잘 나와야 됩니다. 여기 잡으시면 우리가 안테리얼 어프로치, 라테럴 어프로치,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처음에 하셨을 때는 사실은 안테리얼 어프로치가 보셨을 때 이렇게 혈관이 좀 잘 보입니다. 대부분 보시면 주굴라 베인을 사실은 책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주굴라 베인을 갖다가 그 앞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초음파가 앞에 물이 있거나 이러면 좀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주굴라 베인 갖다가 윈도우를 해서 보면 조금 더 깨끗하게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면 RCA와 ECA가 IMT가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쭉 최대한 길게 잡아서 앞단, 뒷단을 최대한 조금 잘 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것보다는 최대한 보일 수 있게, 그러면서 RCA와 ECA가 분지되는, 분지가 되려고 하면 혈관이 커지면서 분지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쭉 따라가시면 이렇게 아까 혈관이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를 디스탈 쪽으로 쭉 가셨을 때 커지는 불바 쪽에서 요 위에서 이제 RCA와 ECA가 분지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걸 IMT가 한 요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IMT에서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IMT 측정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우리가 IMT를 측정하실 때 여기 보시면 안테리어 월이 있고 포스테리어 월이 있는데 보통 포스테리어 월에서 많이 재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잘 보이면 이 두 개를 갖다 평균을 해서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 우리가 가장 기계에서도 이렇게 오토매틱하게 재면 기본적으로 최대한 길게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어디든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를 재서 평균을 내라. 심한 경우는 10군데를 재라고 하는데 다 우리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미니 한 5.4 정도 보통 0.75% 이상 커져 있으면 IMT는 두꺼워져 있다. 사실은 IMT가 보면 인티마와 메디아를 보는데 사실은 패솔로직하게 보면 인티마 같은 경우에서는 아테로스클레로시스, 리피드 코어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플락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미디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고혈압이라는 이런 게 있으면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 그러니까 고혈압 프레셔가 높으면서 머슬 자체가 두꺼워지는. 실제로 그 두 개를 나눠서 디테일하게 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제가 보시면 사실은 IMT 측정을 해보면 지금은 기계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재시는 게 아니고 줌을 넣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인티마고 요 까맣게 보이는 게 머슬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사이즈 측정하신 게 IMT가 되겠죠. 그런데 요새 기계가 좋아서 이렇게 다 재는데 기계를 재다 보면 범위를 좀 정해주면 좋긴 한데 아까 같이 제가 다 물론 이분은 다 끝까지 다 재도 사이즈 그렇게 0.7은 안 넘어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보통 이렇게 재면 0.4 정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런 기계를 소프트웨어로 지원 안 하면 이렇게 측정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플락을 사실은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IMT도 사실은 지금 IMT의 중요성은 잠깐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떤 우리 IMT에 비해서 50% 이상 커져 있거나 애니포칼리즘 약간은 좀 두꺼워져 있으면 이건 플락이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플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 이제 칼날을 띄워서 한번 보고 물론 이분은 지금 보니까 RCA와 ECA가 이렇게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안테리어과 포스테리어에서 IMT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를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투팅해 주시면서 좀 잘 보이는 위치에서 그리고 항상 좀 보셔야 되는 게 초음파를 보시면 이런 부위들 강한 혈관벽들에 초음파 빔이 강하게 반사되면서 이쪽에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항상 하셨을 때 요게 플락 아니야? 라고 하시면 도프를 띄워서 항상 칼라 플로우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IMT를 측정할 사실은 어디서 위치를 하느냐라고 하긴 하면 보통 지금 불바에서 보통 위에 자가 있는데 0.5 여기 1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서 보통 이렇게 측정하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속도를 커먼 카로티드 속도를 측정하는데 칼날을 띄워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위에는 베인이고 밑에가 아트가 되겠죠. 주굴라 베인이고 그래 여기서 속도를 측정하시면 보통 기계로 이게 필 시스톨릭 앤드 다이스톨릭 보통 시스톨릭을 많이 보시죠. 요걸 봤을 때 한 97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사실은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를 못 재고 못 찾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RCA인지 ECA인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 쭉
따라 올라가시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CCL을 접근할 때 뭐 안테리어 어프로치가 있고 그 다음에 라테랄 포스terior 어프로치가 있는데 실제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는 건 이 귀 뒤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뒤까지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보다는 이렇게 라테랄이나 포스terior 뒤쪽으로 이렇게 측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뭐 책에서 보면 튜닝 포크처럼 해가지고 위쪽에 ECA고 여기 ICA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봐야 되는 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부학적 위치를 봤을 때 ICA 같은 경우에서는 그 어디냐니까 그 귀 뒤쪽으로 그 만디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뒤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항상 간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혈관이 쭉 보셨을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도플러 플로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 여기 예를 들면 지금 혈관 나왔죠. 혈관 나오셨을 때 우리가 그 샘플 볼륨에 대해서 이렇게 도플을 측정해서 보시면 지금 도플러 방향이 보시면 픽 시스톨록은 낮고 다이스톨 플로가 있죠. 사실은 ICA와 ECA의 차이는 뭐냐니까 ICA는 크고 굵고 머리 중심으로 들어가고 ECA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ICA보다는 작으면서 픽 시스톨 플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슈퍼피시아나 스칼프라든 이쪽으로 많이 혈관을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이스톨 플로가 있고 이런 패턴이면 이게 ICA일 수도 있겠구나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셨을 때 ICA를 좀 찾았다. ICA를 찾았다. 그렇게 하시면 여기 ICA, ECA는 구별. 사실 여기서 컴파스 돌리듯이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마스터링 프로세스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ECA를 보겠다고 하면 만디블 앵글 쪽으로 이렇게 살짝 틀어봅니다. 틀었을 때 사실은 책에 보면 되게 크게 뭐 부채꼴 모양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하는데 살짝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 그럼 내가 이게 생긴 게 맞느냐? 플로우를 보는 거죠. 보시면 아까랑은 다르게 다이스톨 플로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픽시톨 플로우는 높고 다이스톨 플로우는 이렇게 낮아. 그러면 여기는 ECA가 되겠구나. 근데 사실 처음에 생각을 하셨을 때 튜닝 포크로 나오고 처음에 해보셨을 때는 이 혈관 어디 나오면 돌려보십시오. 그러니까 귀 뒤쪽으로 돌렸는데 혈관이 안 보이면 내가 잡은 게 지금 ICA겠구나. 그리고 만약 여기서 돌렸는데 여기서 혈관이 보이면 내가 잡은 게 ECA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채꼴처럼 돌리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실제로 제가 해보면 연세가 많고 목 짧은 사람이 혈관이 겹쳐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부채꼴을 돌리는 것보다는 패러를 하고 좀 내리시면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럼 어디에서 ICA를 측정해야 되느냐? 잴 수 있는 최대한 깊이까지 좀 재는 좀 도움이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ICA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위로 돌리면 이게 ECA가 되겠죠. 패턴이. 그러니까 보면 되게 크게 돌릴 것 같은데 제가 손가락으로 지금 약간만 틸팅했는데 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경동에서 처음에 현존을 해보면 결국 ICA랑 ECA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ECA는 솔직히 속도까지 측정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ICA 자체에서 결국에 문제가 생겨서 그 프라필이 떨어져 나가서 임파크라는 걸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커먼 그 버테블 아트를 찾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보셨을 때 그 커먼 카라테 아트를 보시고 그 버테블 아트를 처음 찾을 때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니까 프로브를 갖다가 좀 세워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밑으로 조금 이렇게 쭉 내리시면 됩니다. 내리셨을 때 뭘 보면 좋냐 인디케이터 마크를 보면니까 여기 보시면 요 양쪽에 이런 혈관으로 지나가는 거 보면 요게 버테블 베인, 버테블 아트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플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사실 버테블 아트리 속도를 잰다는 그렇게 일을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서브클라비아 스틸 신드롬이라 해서 그쪽이 막혀버리면 버테블 베인하고 버테블 아트리랑 그 다음에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 방향이 그 버테블 베인이랑 버테블 아트리 방향이 똑같이 됩니다. 그럼 같은 칼로리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하는 게 버테블 베인 자체가 막힐 일은 없으니까 플로우와 방향과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걸 확인만 하시면 이분은 지금 버테블 아트리 쪽으로는 플로우가 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칼날을 띄워서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까지 한꺼번에 다 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조금 더 실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칼라가 동시에 나오면 이거는 플로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잘 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왼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서는 서브클라비안 아트리가 직접 그 여기 아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보이다시피 그 서브클라비안 아트리가
브라키오 셈팔이 인노미네이트 아트에서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바이피케이션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시작하시면 좀 되고요. 왼쪽 돌렸을 때 반대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그리고 조금 넥 익스텐션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보셨을 때 뭐 똑같이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컴갈비아트로 확인하시고 여기서부터 일단 반대로 심장 가까운 쪽으로 포션적으로 끝까지 내려서 보시고 항상 혈관 가운데로 볼 수 있지만 보시면 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싶으면 칼날을 꼭 띄워서 아 요거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내려서 보시면 아까처럼 바이피케이션 내는 게 아니고 직접 이렇게 아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쭉 컴칼비아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라가서 최대한 항상 혈관은 가운데로 올 수 있게요. 내가 보고 싶은 그 장기는 가운데로 올 수 있게요. 눈은 항상 모니터를 보면서 손은 우리 해부학적 보면 선생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끝까지 따라 올라가서 죽으려고 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 이게 나중에 보면 좀 이상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러니까 죽으라 베인이 거의 그냥 뭐 루프처럼 이렇게 접히는 상태가 있거든요. 전상 같은 경우 그런 것들 당황해서 아유 이거 뭐 이상 같다 큰 병원 보내거나 그런 실수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라테랄 쪽에 여기 그 ICA고 요게 미디아 쪽에 ECA가 있고 이건 분명히 사이즈 좀 크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리고 뭐 칼라도 한 번 정도 띄워서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조금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버스 보시면 롱기튜디널하게 이렇게 보시고 항상 좀 각도를 이렇게 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은 각도를 주면 무슨 얘기니까 한 번씩 혈관을 보면 이렇게 평행하게 완전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 속도라는 걸 쟀을 때 그 지금 이렇게 칼라 박스를 떼우면 이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샘플 볼륨 이런 거 위치했을 때 속도가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완전 90도가 돼버리면 그 도플러 신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줘서 조금 각도를 맞춘다든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힘을 준다는 게 무슨 얘기니까 약간 밑단을 조절해서 이렇게 각도를 주면 조금 속도를 잘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시면 이 혈관들은 강한 혈관벽 때문에 이런 딱 요 두께랑 요 위치에 이렇게 보이는 이게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거든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같이 펄세이션 하는구나. 칼라 띄우니까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일 이상적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주글라 베인이 앞에 있으면 요 혈관벽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더 잡으면 좋다. 그리고 IMT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삼성에서 이렇게 잡아주는데 요 같은 경우에서는 1.7 나오면 아마 요 위치에서 지금 조금 과하게 잡아놨습니다. 요 위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볼바 요 1cm 정도 요 위치에서는 이 정도 위치겠구나.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디 혈관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고 보이는 혈관 쭉 따라가십시오. 쭉 따라가서 야 이게 RC인지 EC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들 보시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귀 뒤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ECA 같은 경우에는 만디블 앵글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돌면 이게 ECA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맞는지 보겠습니다. 칼로 띄워서 그리고 이 샘플 볼륨을 항상 보셨을 때 여기 보시면 요 각도가 사실 디폴트 세팅 60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플로 자체를 항상 이 샘플 볼륨 요 위치에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시면 그러니까 지금 잡은 게 ECA가 맞죠. 그리고 RCA는 이렇게 돌리시면 픽스토로 낮고 다시 플로가 보이는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틀어버리면 이게 ECA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 크게 손을 움직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혈관 자체는 크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약간 필팅 하시면 되고 그리고 ECA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보시면 그 분지되는 혈관이 있어요. 그거 딱 보이면 슈페르 사이블 아트리인데 이게 혈관이 보이니까 이건 내가 잡는 ECA겠구나. 그러면 귀 뒤쪽으로 살짝 돌려서 ECA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버테블 아트를 보겠다. 그러면 커먼 카르티드 아트리 중간 부위에서 프로브를 갖다가 요 밑으로 수직으로 거의 내린다는 기분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본다. 그 뒤쪽에 좀 뼈기 때문에 좀 쉐도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 앞단 뒷단 조금 조절하셔서 요 두 개의 투명하게 보이는 이 튜블란 스트럭처를 이렇게 찾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잘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버테블 아트를 잡았고 버테블 아트를 방향이 서로 바이디렉셔널하게 다 있으니까 버테블 아트가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그렇게 보이는 부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동맥 초음파는 뭐 컴파르트를 찾고 그리고 IMT 측정하고 플라그성 플라그에 대해서 기술해주고 그 다음에 RCA를 최대한 볼 수 있으면 최대한 깊이 볼 수 있고 그 다음 RCA를 나눠서 보시고 버테블 아트도 가능하면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뭐 경동맥 초음파는 끝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환자 왔을 때 기본적으로 잡는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예.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죠. 관심이 가르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숙련자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카로티드 초음파에 관심이 많은 분들 초보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우리 ICA, ECA 찾는 거하고 IMT 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초보자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MT를 사실 측정하실 때는 혈관을 어쨌든 앞단, 뒷단 이렇게 최대한 잘 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실은 뭐 IMT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플라그이 없는 경우에는 IMT가 보통 한 1cm 이상이면 약간 두툼하다 1.5cm 이상이면 그것도 뭐 이거는 그 미국 심장 초음파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제로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측정하실 때는 그래서 IMT가 항상 왜 논란이 있냐고 하냐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이 골반 쪽에서 제일 큰 부위에서 보통 요 정도 위치에서 1cm 정도 떨어졌을 때 요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디 센터마다 0.5에서 재는 데도 있고 1 밑에서 더 재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딱 표준이 없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쟀을 때는 한 1cm 언저리에서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고 지금은 사실 삼성 초음파 기계에서 이렇게 다 재주는데 뭐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쟀을 때 보통 세 군데 재는데 저도 바꾸면 예전에 저도 기계로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그냥 뭐 한 군데만 쟀습니다. 그냥 봤을 때 제일 두툼해 보이는 데 한 군데 재고 하면 크게 대부분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자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RCA와 ECA 정도는 구별하면 사실 경동 정도 다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셨을 때 이 보시면 혈관 쭉 따라 올라갔을 때 내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천천히 앞단 뒷단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 지금 모델께서는 보면 정말 살짝 돌리니까 이게 ECA가 나오거든요. 이게 ECA고 이게 RCA거든요. 지금 제 손 돌림 보시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진짜 손 살짝 이렇게 돌렸는데 여기 ECA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처음에 물론 이 모델은 잘 나오는 모델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살짝 올리셔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어떤 방법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텍스트 와이즈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 밑단을 잡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리면 이게 지금 만디불 쪽으로 돌렸다. 그러면 혈관이 나왔다? ECA구나. 내가 돌렸는데 혈관이 안 나온다. 제가 잡은 건 ECA죠. 그러니까 처음에 잡은 ECA인데 여기서 더 돌리면 더 안 나오겠죠. 그럼 나올 게 없겠죠. 죽으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셨을 때 혈관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 선생님들이 처음에 기억하실 때 책에 보면 되게 이쁜 모양, 튜닝 포크처럼 나오는 모양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ECA를 보고 ICA를 보고 생각하면 사실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3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거 볼 때 앞에 게 ECA가 뒤에 게 ECA가 그게 잘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실 필요 없이 앞단 뒷단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돌렸을 때 앞으로 돌리 혈관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잡은 게 ECA고 그러면서 내가 잡은 게 ECA니까 뒤쪽으로 천천히 돌렸을 때 혈관 나오면 이게 ICA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IC를 좀 길게 잡고 해서 여기 있는 플라그라든지 속도도 한번 재보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동맥 초음파는 오늘 좀 전에 여러 가지 복부도 하고 저 입선도 듣고 하셨지만 사실 요거만 잘 듣고 요거 IC, EC만 구분하면 내일 당장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캔서나 이런 걸 놓치는 문제도 아니고 플라그 있으면 저도 사실은 경동맥 초음파가 사실 크리티컬 임팩트는 약합니다. 무슨 서바이벌 증가가 있다는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1차 진료에서 제가 봤을 때 환자들한테 콜레스테롤 약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 사실은 초음파를 해서 플라그 있는 걸 보여주면 환자가 이게 컴플라이스가 달라지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떠내려갈 수 있고 이런 패턴이고 언스테이블한 것까지는 제가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플라그 카시피케이션 잘 있고 하면 환자들도 보고 자기도 약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컴플라이스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랩을 하자고 해도 잘 따라오고 검사를 하자고 해도 잘 따라오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하시면 진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라이브 데모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아마 1차 병원에서 캐로티드 초음파에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이호명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은